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꾼 법의 탄생, 법탄, 법반장을 맡고 있는 박세암입니다. 세상을 바꾼 법의 이야기, 그리고 입법을 위한 국회의 치열한 노력을 대한민국을 바꾼 법의 탄생에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할 청토기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호입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에도 법에 대해 공부하러 의지가 활활 타고 있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듣고 가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더더욱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하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를 법의 세계로 안내할 든든한 길잡이, 우리 현창윤 변호사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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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창윤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성탄절인데 저희 성탄 선물 주세요. 자, 그래서 준비했죠. 다들 서랍에 손을 넣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깜짝 선물이 있습니다. 뭔가 있네? 오, 과자예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건데. 근데 변호사님이 이걸 그냥 주셨을 것 같진 않고 뭔가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자 봉지 뒷면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거기에 오늘 법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저는 단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른편에 보면 실종아동 광고가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과자에는 하늘이가 나와 있어요. 실종 당시 만 4살이었던 조하늘 양. 오늘의 주제는 이 실종아동에 관한 법률일 것 같아요. 이 성탄절에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기 위해 탄생한 법, 실종아동법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아이를 찾습니다. 이름 서희영, 실종 당시 10살. 해마다 실종아동 신고는 2만여 건. 그 가운데 찾은 아이들도 많지만 여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1,100여 명의 아이들, 이들은 20년 넘게 실종 상태입니다. 매일 낯선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는 부모들, 어딘가 숨쉬고 있을 아이를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답니다. 이들의 마지막 소망은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아이를 품 안에 꼭 안아보는 겁니다. 이 기쁜 성탄절에 이렇게 실종 아동을 생각하는 부모들의 마음은 얼마나 더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특히 겨울이 되면은요, 정말 길에 지나가는 고양이도 추울까 봐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실종아동이 있는 부모들은 잠도 못 이룰 것 같아요. 근데 한 해 동안 실종아동 신고가 2만여 건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나 실종 신고가 많이 이루어지나요? 해마다 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서 실종아동 연차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요. 작년 기준 아동 실종 건수가 2만 5천여 건, 실종아동 발견율로 보면 99.75%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중에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이 62명 정도 되는 거죠. 이런 아이들은 장기 실종자로 분류됩니다. 2만여 건 너무 많다 했는데 그래도 대부분 찾는군요, 다행히. 하지만 그 20년 넘게 못 찾은 장기 실종 아동이 무려 1,100여 명이나 된다는 것도 놀랐습니다.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죠. 장기 실종 아동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가 없는 사건이 있죠. 이 청토기 분들은 이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알고 계시나요? 잘 몰랐는데 최근에 범죄 프로그램을 보다가 들었어요. 애들이 개구리 잡으러 갔다가 한꺼번에 사라졌던 사건이죠. 야, 이게 1991년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으니까 저는 이 개구리 소년과 함께 자란 거나 마찬가지예요. 1991년에 발생한 사건이고 제가 초등학교 때였으니까 저는 이 친구들과 같이 쭉 성장했다고 보면 될 정도로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언론에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디 있을까? 실종이 정말 된 걸까? 뭐 불의의 사고는 아닐까?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 이 실종한 친구들의 유골이 발견될 때까지 정말 쉴 새 없이 관련 뉴스를 들었습니다. 제가 사건 반장으로서 지금까지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는 1991년 5명의 아이들이 도롱뇽 알을 찾으러 집 근처 와룡산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이 저녁까지 돌아오지 않자 걱정된 부모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요. 경찰은 다음 날 새벽까지 수색했지만 아이들을 찾지 못하자 단순 가출 사건으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을 다니며 실종 전단지를 뿌렸고 이 소식이 대통령까지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연간 35만 명이 투입돼 전국적인 수색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끝내 아이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02년 실종 11년 만에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집에서 3.5km 떨어진 와룡산 중턱에서 싸늘한 유골로 발견된 아이들. 감정 끝에 타살로 결론을 내렸지만 범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어느덧 백발의 노인이 된 실종 아동 부모들. 그들의 바람은 오직 하나, 진실이 밝혀지는 겁니다. 어떻게 한 명도 아니고 5명의 아이들이 한꺼번에 사라졌는데 그렇죠. 10년 넘게 어떻게 발견을 못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두 명 갔으면 이게 실종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워낙 단체로 움직였기 때문에 단체로 가출했다라는 인식이 경찰들 사이에 있었고 그래서 더 우리 국민들 모두가 궁금하고 안타까워한 사건이에요. 이게 국내 3대 미제 사건이라고 해요. 5명의 아이들이 갑자기 사라져서 아무런 소식도 없으니까 이게 외계인이 납치한 것이다. 혹은 북한 공작원이 유괴한 것이다. 또는 불치병의 치료용으로 희생이 됐다. 이런 썰들이 난무했습니다. 경찰이 초기 수사만 좀 잘 했었더라도 뭔가 아이들에 대한 흔적을 조금이라도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드는 것 같은데 이때는 실종아동법이 없었나요? 요즘에야 이 사방에 CCTV가 있잖아요. CCTV도 많고 뭐 지문이나 유전자 감식 등 각종 과학 기술을 통해서 아이들을 찾기 때문에 대부분 하루 이틀 안에 발견하는데요. 이 과거엔 이런 과학 기술 자체가 뭐 활용하기가 좀 어려웠고 또 관련 법도 없었거든요. 여러분은 실종 아동법이 언제 생겼는지 아시나요? 90년대 뭔가 납치 이런 게 많았다고 들었는데 90년대 후반쯤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럼? 2000년대 초반? 왠지 저번에 배웠던 아동학대법이 2000년대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아, 정말 제대로 유추했어요. 바로 2005년도에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실종 아동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이들이 실종되어도 가출인으로 취급해서 국가나 사회적 지원이 거의 없었죠.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아이가 실종되면 어떻게 했어요? 물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공권력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었는데 지금처럼 뭐 촘촘한 법적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31년째 아이를 찾고 있는 부모님이 계시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들어볼게요. 부모와 자식 간에만 소통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희영이가 딱 안 돌아오고요.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는 느낌. 이런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이제 경찰에 가서도 이건 사건 사고다. 그 당시는 뭐 우리 실종아동 보호라는 법률이 없을 때니까 미아보호법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뭐 3일간 18세 미만 아이만 또 해당이 되고 3일간을 기다렸다가 수사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누구보다도 내 딸아이니까 내가 가장 잘할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결국에 뭐 수사가 바로 안 이루어지고. 그래 형아, 아빠는 하루도 너를 잊어본 적 없고 너와 비슷한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또 오늘 또 너와 같은 처지에 있는 가족들과 소통하고 그러고 살고 있단다. 이런 아빠의 노력이 너와의 만남으로 이어졌으면 좋겠구나. 사랑한다. 30년의 시간입니다. 이게 말이 쉽죠. 30년 동안 단 하루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으셨을 거고 아이를 찾기 위해서 그야말로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도 여전히 찾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찾는 건 그야말로 백사장에서 모래알 찾는 것처럼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개인이 합니까? 그래서 국회에서는 실종 아동의 문제가 한 가정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로 인식을 해서 2005년도에 처음으로 법을 제정합니다. 당시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보건복지위원회가 제안한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평균 3,000여 명의 실종 아동과 정신지체인 등 장애 실종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귀가가 장기화되는 실종 아동 등의 경우에는 가정 해체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종 아동 등의 발생 예방, 복귀 및 복귀 후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래도 법이 제정돼서 실종아동 부모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됐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실종 아동의 발견과 가정 복귀, 사회 적응 등을 위한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데리고 있을 수 없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요. 경찰은 실종 신고를 받으면 즉각적으로 수색하고 수사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개구리 소년처럼 당시에 가출로 치부한다거나 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또한 실종 아동 가족에 대해서 DNA 검사를 실시해서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했어요. 근데 그 예전에 이 DNA 채취 두고 인권단체에서 좀 반대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죠?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전국 보호시설에 수용된 무용고 아동들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는 건데요. 여러 인권단체에서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 이걸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악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크게 반대했었어요. 하지만 장기 실종 가족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법안을 크게 찬성했었고 또 실종된 아이가 보호시설에 맡겨질 경우에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얼굴이나 체형은 변할 수가 있잖아요. 바뀌니까. 그럴 때 이 DNA 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궁금한 게 실종 아동은 몇 살까지로 규정하고 있나요? 당시 법으로 정의한 실종 아동은 만 14세 미만 아동 또는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초기 법안들은 대부분 좀 포괄적인 부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죠. 2005년 기준으로 만 14세 미만인 아동을 실종 아동으로 간주를 했었거든요. 아무리 예전에 실종됐다고 하더라도 2005년도 기준으로 만 14세 이상인 아이들은 단순 가출인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까지만 네. 실종 아동이 되는 거네요. 14살 이후로는 가출인이 된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1985년도에 한 살짜리 아이가 실종이 됐다. 이 아이는 2005년도 기준으로는 21살이니까 당시 법 기준으로는 그러면 실종 아동이 더 이상 아닌 거네요. 그렇죠. 이게 오히려 장기 실종된 아이들이 실종 대상에서 제외가 돼서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법만 만들어지면 그 우리 희영이를 비롯해서 모든 아이들이 그 찾아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법이 만들어 놓고 보니까 뭐 2006년에 복지부는 실종 가족이라고 챙겨주고 관리를 하고 경찰에는 나중에 보니까 뭐 그 실종 아동이 아니라 가출인 처리 다 돼 있더라고요. 뭐 가출인은 경찰에서 수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법. 이 부모님들이 국회를 계속해서 두드렸고요. 의원들이 함께 나서줘서 오류를 고치게 된 케이스였죠. 그래서 실종 당시 기준으로 만 14세 미만이 아동으로 바꿨고 가출인이 된 아이들도 소급 적용해서 장기 실종자가 된 거죠. 그리고 또 2013년도 국회에서 실종 아동법을 개정했는데요. 실종 아동을 14세에서 18세로 확대했습니다. 왜 18세까지로 확대하게 됐죠? 바로 이 주민등록증을 18세에 만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공백기가 생기는 건데 만 14세 이상부터 만 17세 미만인 아이들이 실종되게 되면 주민등록증도 없고 지문도 없어서 찾기가 더욱 힘들죠. 그래서 실종 아동 나이를 18세로 올린 거예요. 법이 탄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을 계속하면서 그 뭐랄까요? 법의 사각지대, 이 부족한 부분을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국회의 노력이
정말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꿔놨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주 촘촘하게 보호막을 만들어놨습니다. 실종 아동에 대한 제도들도 많이 개선됐다고 들었는데 변호사님 어떤 게 있어요? 이 실종 아동법은 특히나 이 부모들의 절박한 마음이 모여서 개정의 개정을 좀 거듭하게 되는데요. 실종 아동을 찾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지문사전 등록제가 마련이 됐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사전에 미리 지문을 등록하는 거 맞나요? 질문에 힌트가 있었죠. 2012년도에 실종 아동법 개정으로 도입이 됐고요. 실종 위험이 높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 자폐 등 장애인이나 치매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건데요. 이들의 사진, 지문, 보호자 연락처 등을 경찰청 시스템에 등록을 해두는 거예요. 실종되게 되면 사전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서 더욱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되었죠. 이 제도도 실종 아동 부모들이 제안을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문을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등록을 한다는 게 굉장히 번거롭고 그럴 일일 것 같아요. 이게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었나요? 지난해 경찰청 발표를 따르면요. 실종 아동을 찾는데 평균 94시간이 걸리는데 이 지문 등 자료를 사전에 등록한 아동은 평균 46분이면 찾는다고 해요. 정말 엄청난 효과죠. 저 3, 4일 걸릴 거를 1시간도 안 돼서 찾을 네. 수 있는 거네요? 저도 우리 아기 지문 등록부터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치매 노인도 된다고 하니까 정말 주위에 많이 알려야겠고 이게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건 아닌가 봐요. 변호사님도 네. 모르셨던 거잖아요. 네. 이렇게 좋은 제도는 정말 적극적으로 알려야겠습니다. 변호사님, 실종 아동을 찾는데도 소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네. 어느 정도예요? 10살 미만의 아동이 실종됐을 때 안전하게 되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는데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제가 최근에 범죄 프로그램을 봤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되게 짧다고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6시간이 안 된 것 같은데 한 3, 4시간? 저는 그래도 한 하루가 지나면 그래도 아기들은 밥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10살 미만의 아동의 실종 시 골든타임은 2~3시간입니다. 정말 짧죠. 특히나 백화점이나 놀이공원, 이 놀이터 등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 아동이 사라지는 순간 그런 순간 40초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실종 12시간이 지나면 아이를 찾을 확률이 42%로 떨어지고요. 일주일이 지나면 11%로 떨어져서 장기 실종 아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사람이 정말 많은 곳이잖아요. 이런 곳에서 아이를 잃어버리면 골든타임 안에 아이를 찾기 위해서 코드 아담이 발동이 되는데요.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이 실종 신고 즉시 출입구를 막아서 10분 안에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014년도에 실시한 이후로 총 34,000여 건의 코드 아담이 발령됐고요. 이 중에 99.5%의 아동을 시설 내에서 찾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요즘 하루에도 제 핸드폰으로 여러 차례 실종 안내 문자가 많이 오는데 이것도 좀 효과가 있나요? 그럼요. 이 실종자의 인상착의와 이름 등의 정보가 적힌 문자를 엠버 경보라고 하는데요. 1996년도 텍사스에서 납치되어서 살해된 9살 소녀의 이름, 엠버의 이름을 딴 제도예요. 미국에서는 1,100명의 아이들이 이 엠버 경보로 인해서 구출됐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도 2007년부터 엠버 경보를 시행하고 있어요. 아이가 실종되면 전국 고속도로, 지하철 전광판, 그리고 휴대폰이나 텔레비전, 라디오를 통해서 정보를 공개해서 국민들이 다 함께 실종 아동을 찾는 시스템이에요.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되는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실종 안내 문자를 받으면 저도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실종 아동에 대해서 굉장히 촘촘하게 찾기 위한 제도들이 있네요. 실종 아동은 전 국민이 힘을 모아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가 힌트를 냈던 과자 봉지 뒤에 있는 실종 아동 광고 있잖아요. 그 광고를 통해서 실제로 실종 아동이 가족을 만난 극적인 사례가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이걸로 그쵸. 찾을 수 있다는 네. 게. 그동안 좀 사실 무심코 지나친 적도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열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실종 아동으로 표시된 당사자가 사진을 보고 이거 나 같은데? 그래서 직접 과자 회사에 연락을 해서 그 실종 아동 저예요. 이렇게 해서 가족들을 만난 케이스도 있다고 하니까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과자 봉지뿐만이 아니라 한 택배 회사에서는 박스 테이프에 실종 아동의 얼굴을 붙이기도 하고 도시락 포장 종이에 광고를 띄우기도 했습니다. 유심히 살펴보면 이런 광고들이 꽤 곳곳에 있어요. 실제로 이 광고를 보고 극적으로 실종 아동을 찾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국회에서도 실종한 아동을 찾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2013년에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서 휴대폰 위치 추적이 가능해졌고요. 2018년도에는 경찰이 실종 아동의 PC IP를 추적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고요. 그리고 2024년도 초에는 경찰의 CCTV 정보와 대중교통 이용 내용을 확인 가능한 실종 아동법이 개정이 되어서 실종 아동을 찾는 시간이 크게 단축이 되었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국회에서 잘 캐치를 해서 이렇게 개정을 했다는 것 또한 우리 삶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새삼 고맙다는 마음이 들어요. 당연히 국회가 할 일이죠. 그래도 관심을 갖고 꾸준히 관련 법을 개선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실종 아동 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실종 아동 가족 옆에서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는 의원이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의사일정 제44망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 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 내역, 신용카드 사용 장소 등의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21인으로서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 증평, 진천, 음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무선입니다. 지난 21대에서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저는 36년 동안 경찰로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경찰 36년을 돌이켜볼 때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가슴 아팠던 사건이 청주에서 과장을 할 때 5살 아이의 유괴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긴장되고 그래서 물이 한 모금 안 넘어가는 심정이 어떤 건지를 저는 현장에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실종아동이라고 그러면 이 자발성 여부를 많이들 따지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발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정말 실종된 부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CCTV라든지 교통카드,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을 통해서 그분의 행적을 알아볼 수 있는 그 근거를 저희들이 확보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성탄절 즈음에 아마 누구보다도 애타게 가족을 그리워하실 분들이 실종자 가족이실 겁니다. 이분들이 그리운 가족과 함께 이런 행복한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가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원드리고 저 열심히 뒷바라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모선 의원은 2005년 법 개정 때 경찰청에 계셨던 분인데요. 아까 인터뷰한 실종 아동 부모인 서기원 씨와 함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함께 노력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회성 관심이 아니었네요. 오랜 기간 이 법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 덕분에 필요한 개정안이
드디어 마련이 된 겁니다. 저는 요즘 AI 기술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이 기술을 활용해서 실종 아동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이 기술의 발전으로 실종 아동 찾기가 비약적으로 좀 빨라졌는데요. CCTV에 AI 기술을 접목해서 사람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CCTV 관제센터에서 아이 실종 시간, 아이가 입은 옷 색깔, 그리고 타고 있던 킥보드 이런 조건을 입력하면 실종 어린이로 추정되는 사진들이 뜨거든요. 그걸 보고 아이들의 동선을 파악해서 찾는 우와. 거죠. 실제로 지난해 울산에서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신고 9분 만에 아이를 찾았다고 합니다. 요즘은 AI가 몽타주를 또 그리잖아요. 어린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님들은 세월이 흘러서 이 아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예상이 안 될 때 과거 수십 년 전 사진으로 AI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이런 모습으로 성장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는 몽타주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이 몽타주 사진으로 아이를 찾는 동시에 이 아이들의 10살, 20살, 30살 성장이 된 아이들의 모습을 또 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수업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길을 잃어버려서 이제 부모님이 저를 헤매면서 막 찾으신 적이 있었는데 그렇군요. 그때 되게 펑펑 우셨거든요. 아이고. 다행히 이제 저는 찾게 돼서 이제 정말 다행이었지만 이제 이런 법이 생겨서 조금 더 당연히 아이를 잃어버리면 안 되지만 조금 더 빨리 찾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많이 만들어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말 그 방법용 CCTV라든가 이런 CCTV 과학 기술들이 많이 발달해서 과학 기술을 통한 이 실종 아동 찾기가 많이 발달하고 있다고는 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관심이 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이 자식 잃은 슬픔이라고 하죠. 그 마음을 저희 같은 범인이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아이를 잃은 부모님들에게 성탄절의 기적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법, 실종 아동법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의 법을 수호하며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가 함께하기에 가능했던 순간들의 기록. 대한민국을 바꾼 법의 탄생. 모두의 내일이 달라질 때까지 법의 길로 전진!